세계 요리 거장들이 먼저 인정한 요리사 강내오. 어린 시절 꿈인 요리사가 되기 위해 무작정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. 짜고 매운 걸 먹었던 사람이 디테일한 향을 네가 잡아낼 수 있겠냐? 넌 안 돼. 넌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. 그러니까 지금 포기해. 서양 요리사들의 선입견은 그의 요리에 대한 열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. 어떻게든 나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. 난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꿈을 위해 묵묵히 요리에 매진한 결과 마침내 세계 유명 레스토랑의 총주방장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. 성실과 근성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요리사 스타 셰프 강내오 씨를 소개합니다. 제가 그 요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뵐 때는 상당히 좀 냉정하시고 어떨 때는 좀 차가운 것처럼 보였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 긴장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. 네, 맞아요? 긴장이 좀 많이 됩니다. 왜냐면 강연 네. 처음이세요? 제가 태어나서 하는 첫 강연이고요. 아이고요. 네. 예. 제가 훌륭하게 네. 생각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아직 이런 강연 자리에 서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이고. 이 자리에 서도 될까 모르겠습니다. 지금 20여 년을 지금 이 길을 걷고 계시죠. 고작 20년이죠. 그분들은 네. 50년 넘게 하신 분들도 네. 계신데요.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강 셰프님이 하실 말씀은 네.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말인데요. 인생에 속성 코스는 없다라는 말입니다. 근데 네. 다들 속성 코스는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면서도 네네. 항상 뭔가 속성 코스는 또 없을까를 맞아요. 찾으세요.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봐야죠. 말씀드리겠지만 네.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. 그러면 요리는 속성 요리가 맛이 없습니까? 아무래도 한 네. 오래 끓여낸 곰탕이나 사골 육수가 더 진하듯이 네네. 네. 그렇게 시간이 좀 들어가야지 네. 정성이 있고 맛있는 요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. 네, 오늘 왠지 그 하실 말씀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. 네, 네. 맛으로 따지면.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인생의 속성 코스는 없다. 우리 강내오 씨의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. 부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요리 20년 차 셰프 강내호입니다. 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. 3대가 한 집에 모여 살고 그 집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과수원 농사나 밭농사, 벼농사,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좀 그런 농사일들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집에서 자랐는데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10 몇 가구 정도 되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건 한 22가구가 한 집에 살았대요. 그러니까 아침, 점심, 저녁이 음식을 만드시느냐고 전쟁터 같아요. 집 안 분위기가. 그러니까 할머니는 주방장처럼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시고 그 밑으로 이제 큰어머니 그리고 저희 어머니, 작은어머니 같이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같이 요리를 하시는데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를 너무 예뻐하시니까 할머니 옆에 항상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. 그 집에 와서 자꾸 음식 만드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옆에서 따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할머니한테 네가 제일 잘 만든다 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항상 만두를 빚고 송편을 빚고 동그랑땡을 만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. 집에 오면 엄마하고 큰어머니하고 같이 음식 만드는 거를 도와드리고 그랬었어요. 그래서 지금도 제사 때 가면 큰어머니가 좋아하세요. 일 시키려고. 제사상 하나는 저 혼자 다 차릴 수 있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리가 제일 잘하는 게 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요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고요. 자격증을 따고 어떤 호텔에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별 5개짜리 호텔에서 고3 때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. 그때 그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
해외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들을 많이 뵀어요. 근데 옷 입는 폼 하나 자체부터 풍기는 이미지가 많이 더 다르고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아서 나도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좀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고등학교 때 해외 유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면 좀 나가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어요.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신검을 미리 받고요. 고3 졸업하고 바로 군입대를 하고요. 제대하자마자 바로 런던으로 날아갔습니다. 런던에 총 한 9년 정도 살았었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땐 영어도 못하고, 그렇다고 뭐 런던에 가본 적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했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뭐 당연히 가면은 쉽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. 일단 말이 안 되니까 사람들한테 계속 퇴짜를 맞고, 한 하루에 30개 레스토랑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, 저를 좀 써주세요라는 말만 외워서 그 말만 하고 돌아다녔던 거예요. 그러다가 저를 좋게 봐주셔서 아침에는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녁 때는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프랑스 식당에서 셰프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. 너 그 먼 나라에서 왔는데 도대체 런던엔 왜 온 거니? 왜 와서 이런 식당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?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때 대답했던 게, 요리를 배우러 왔고 이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한테서 요리를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그 셰프한테 말씀을 드렸고, 그렇게 몇 번을 옮기게 됐어요. 셰프들의 추천으로. 일을 열심히 한다는 그 이유로. 그렇게 옮기다가 결국에는 프랑스 셰프인데요. 피엘 코프만이라는 분이 계세요. 전설적인 분이신데 처음에 그분을 뵈러 갔을 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내가 하늘이 노랗다고 얘기하면 하늘이 노란 거야. 그걸 인정할 수 있으면 내일부터 나와. 그래서 준비물을 챙겨서 가서 3일을 일했는데 셰프가 그러시는 거예요, 저한테. 너는 맵고 짠 거를 많이 먹기 때문에,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왔고 프랑스 요리에 대한 지식도 없고 특히나 그 매운 고춧가루 음식 때문에 프랑스 음식을 할 수 없다. 돌아가라라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여기까지 왔고 이 이상 더 좋은 셰프를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 어떻게든 매달렸어야 됐고, 월급을 10원도 안 주셔도 되니까 여기서 있게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서 첫 달은 그냥 청소 같은 것만 했어요.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달이 지났을 때는 차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돈을 주시면서 이제 오지 마라고 말씀하셨는데, 다시 그 다음 달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나갔던 거예요. 사실 이게 보험도 안 되는 일이라 뭐 손가락이 잘려 나간다든지 뭐 데인다든지 해도 전부 다 제 책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시간이었고, 그렇게 나가는 걸 보면서 그 셰프가 저한테 저런 놈이면은 데리고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세 번째 되는 달에 첫 월급을 주셨어요. 기본급 정도를. 그러면서 앞으로 너는 이 섹션에서 이런 일만 해라 라고 포지션도 정해 주셨고, 그렇게 본격적으로 그 전설적인 피엘 코프만 키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. 하루에 아마 18시간에서 20시간 사이에 일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어요. 한번 일화 중에 하나는 저녁 때 1시에 끝나요. 새벽 1시에 끝나고 아침 6시 반까지 와야 되는데 집에 걸어가서 1시 반 정도가 돼서 샤워를 하고 나와서 야, 오늘 난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맥주 한 잔 마셔야지. 그리고 맥주 캔을 탁 따자마자 기억이 없고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. 따고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. 앉아서 소파에. 그래서 이 따놓은 맥주가 너무 아까워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마셔버리고 걸어가서 이제 다시 일을 하러 가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. 더 열심히는 못했을 것 같아요. 정말 열심히 했었고 제 자신한테도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로 전 뭐 하루에 3시간, 4시간 그렇게 자면서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일을 했었거든요.
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좋은 셰프들을 계속 만나고 근데 이게 한 포지션 하나씩 올라가는데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시간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. 한 번은 제가 뺏고 싶은 섹션이 있었어요. 고기 요리를 좀 배우고 싶은데 고기 요리하는 데는 경쟁이 워낙 세니까 저 같은 동양인은 근처도 못 오게 막 했었거든요. 넌 가서 생선이나 해, 뭐 채소나 만져 이러고 있었는데 그 고기 요리하는 쪽에 가기 위해서 좀 약간 비열한 방법을 썼어요. 그 고기 요리하는 친구를 도와줘요. 아침에 가서 제 일을 먼저 해놓고 더 일찍 와서 한 2시간 일찍 와서 제 일을 다 끝내놓고 나머지 1시간 반에서 2시간 비는 시간에 그 친구 일을 도와줘요. 그래서 그 친구 일을 조금씩 가져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안 도와줬어요, 제가. 그랬더니 얘가 일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. 항상 저한테 도움을 받다가. 그래서 쫓겨났어요, 레스토랑에서. 제대로 못하니까.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한번 간 적은 있었어요. 좀 미안하긴 한데 네. 그렇게 해서라도 올라가고 싶었던 거죠, 저는. 뭐 속성 코스는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와 이 얘기가 어느 정도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항상 저는 지금 이 옷을 입고 나왔고요. 나이 80이 넘어서도 이 옷을 입고 요리하고 싶고요. 그래서 너무 빨리 가시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어차피 평생 할 건데 뭐 굳이 지금 서둘러 갈 필요 뭐가 있겠어요. 그러니까 내가 일단 소질이 있고 내가 평생을 행복해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있을까라고 먼저 찾아보시고 그 일을 평생 행복하게 즐기시면서 하시면 굳이 내가 빨리 성공을 이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제 미래의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에 대한 얘기를 짧게나마 해봤습니다. 재미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잘 들었습니다. 오늘 저 첫 강연이라고 그러셨는데 네. 잘 하셨죠? 뭐라 그랬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. 근데 오늘 얘기 주제처럼 목표에 빨리 도달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살고 있느냐, 뭐 못 사느냐 척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네요. 그렇죠. 네, 제일 필요한 것이 그러면 본인이 그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일들을 네, 오랫동안 맞아요.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20년을 이 길을 외길을 오셨는데 네.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 길을 가실 거죠? 지금부터 한 50년만 더 하고 싶습니다. 아유, 더 하셔야죠. 네, 감사합니다. 네.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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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방송